네,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품격 시즌2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깁니다. 예. 길죠. 예. 오늘은 말이죠. 예. 월요일이니까 칭찬부터 한번 시작하죠. 신찬이 뭐 이렇게 나왔네요. 윤석열 정부가 탄생시킨 3대 스타 MBC 전현희 박지원. 칭찬 아닙니까? 지난 주말에 광주에 갔더니 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광주 언론인들 만나가지고 예. 야 내가 이렇게 스타 됐다 했더니 기사를 재밌게 써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건 사실 아니에요. 스타라는 거는 사실이다. 예. 근데 사실은 좀 씁쓸한 심정이 있으셔서 이런 페이스북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한 걸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싸워서 스타가 되는 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스타가 되는 세상이 돼야지. 아무튼 광주에 가서 저도 길을 좀 바꿔 왔는데요. 예. 엉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거기뿐만 아니죠. 전국적으로 그러하고 있으니까 지금 칭찬 한번 하고 싶어요. 스스로 셀프 칭찬. 지금 보면은 예. 이 여권에서 예. 일부 인사가 9.19 합의를 지켜야 한다. 지금 파기하려고 하잖아요. 예. 지켜야 한다. 정진수 비대위원장 그런 이야기 했었죠. 예, 만약 핵실험한다면. 만약 파기를 하면은 북측에 구실만 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도 유지해야 지켜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도 바이든, 펠로시 등 미국의 20여 지도자들에게 IRA 즉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보냈더라고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안보나 경제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잘 살려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칭찬합니다. 조금씩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짚어주셨는데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좀 살펴를 보자면 새롭게 나온 어떤 소식 같은 게 있을까요? 보셨습니까? 이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금 그 감사원 보도자료에 의하면은요. 예. 새로운 게 나왔어요. 어떤 겁니까? 구명조끼에 예. 한자가 써 있다. 한자가 써져 있다. 네. 그리고 이대진 씨 피살 공무원이 손에 붕대를 감았다. 붕대를 감았다. 예. 어떤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그러면 붕대를 감았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예. 근처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한자의 구명복이나 이 붕대 중국 어선 문제는 제가 모든 관계장관 NSC 상임위 NSC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은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보고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어떤 유출을 하는 것은 쉽잖아요. 중국 어선에서 혹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건 처음이다. 이분이 그러니까 물에 빠졌는데 중국 어선에서 이분을 건졌다가 구명복을 입혔고 손에 상처도 붕대를 감아줬다. 예.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글쎄요. 그러한 유추가 나오는데. 근데 왜 다시 빠지지 물에? 그러니까 뭐 월복시키려고 자기가 월복하려고 그랬는지 뭐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게 처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뭐 중국 어선에서 구출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요. 예. 아무튼 구명복에 한자가 써 있다. 그리고 붕대를 손에 감았다. 그리고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할 때 예. 해경청장이 나는 안 들은 것으로 해라.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해경청장이? 예, 당시 해경청장이. 그래서 저는 이건 처음이에요. 예. 제가 아무리
복귀를 해봐도 이런 말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건 있어요.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럼 구명조끼의 비품을 숫자를 확인해 봐라. 제가 회의에서 해경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업 지도선에서 구명조끼의 숫자가 관리가 안 되고 있대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새로운 구입된 구명조끼와 과거 폐품된 구명조끼가 한꺼번에 혼재돼 있어가지고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이대진 씨가 무슨 구명조끼를 입었는가는 모른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비품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있어요. 그렇군요. 예. 당시 보도를 보면 구명복을 입었던 것이 실족의 증거가 아니다. 그렇죠. 실족한 사람이 어떻게 구명복을 입고 실족을 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었던 그러니까 것이거든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CCTV의 사각 지점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슬리퍼죠.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복을 입고 바다로 내렸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 구명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작을 보아라. 숫자가 부족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혼재해서 신구 제품을 혼재해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악이 못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업지도선의 비품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한자가 써 있는 구명복 또 손에 붕대를 감은 것 그리고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던 것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식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것은 진실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논박이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이런 문제는 아마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나왔는가 하는 그 의문은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그 자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조사를 했고 발표도 의결 없이 발표를 했으면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리고 지난 국감 이야기는 뭐 여야 정쟁 뭐 이런 건데 지난주에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짧게나마 무슨 총살감 김일성주의자 별 이야기 다 나왔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5.3 사태 같은 때 극렬한 진짜 좌파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극우 보수로 전향한 건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공직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설사 태극기 부대 앞에서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공직을 맡은 특히 갈등을 해소하는 위원장 아니에요. 거기에서 김일성주의자다? 신영복 교수를 비난하는 것? 자기의 전향은 옳고 신영복 교수의 전향은 틀린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문수 한 사람뿐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이 풀려나가겠습니까? 이건 진짜 색깔론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뭐 엄청난 도발이 있고 사실상 16일부터 11월 6일 지금 오늘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날짜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시진핑 3기 연임이 아직은 확정 안 됐잖아요. 중국 공산당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은 오늘 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날인데 이렇게 강하게 이러한 사상 논쟁 종북몰이를 해가지고 자기들 지지도를 회복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발 핵실험을 하면요. 미국은
집권당 바이든 대통령이 손해가 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김정은도 도발하려는 거고 핵실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수층이 덕을 보는 거예요. 진보는 굉장히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다 더 해가지고 기름을 붓는다? 아니 이건 불타고 있는 곳에 기름 확 기얹어서 분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중국 정법대 문희령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중국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절대 식으로. 안 바라지 않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원장님도? 예. 중국이 북한 핵을 보유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만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중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북한의 핵 인정 자체로 가면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일본, 호주, 대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중국이 바라지 않는다. 때문에 제가 지금 핵실험 이러한 것을 저지시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핵무력 정체법을 김정은이 제정한 이후는 무효가 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바이든의 담대한 구상이 나와서 바이든은 시진핑을 설득해서 북한의 핵실험 또는 미사일 도발을 저지시켜야 된다 이거죠. 북한을 저지시킬 수 있는 세력은 사실상 중국밖에 없는. 저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어요. 아. 지금 현재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를 따르면서도 중국은 암암리에 다 공급을 해 주거든요. 예. 석유, 원유, 식량, 의약품, 생필품, 건설자재. 중국에서 공급 안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3일만 안 해도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푸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1은 시진핑 주석이다. 여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잘 외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평화 무드가 다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보십시오. 핵무장. 핵을 우리도 갖자. 뭐 핵 전술핵 배치?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은 우리 보수들은 안 될 걸 알면서도 이 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국이 절대 안 해줍니다. 미국 승인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미 국무성 차관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망신 주게끔 얘기를 해도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보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후보 때는 굉장히 단정적 말씀을 했지만은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 이건 북한에 대한 경고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만은 뭐 지금 소위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간부들이 그러한 재배치, 핵무장 이런 시대착오적인 미국이 반대하는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분위기를 악화해서 보수의 단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간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사실 뭐 전술핵 특히 전술핵 말고 독자적인 핵무장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지 않습니까? 역대로 그렇죠. 보면. 그것은 못 먹는 감 질러나 버린다 이런 속담하고 같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국제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깨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한미 동맹을 유지한 상태에서 혹시 핵무장이나 유지한 상태에서는 절대 미국이 안 들어주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출입을 북한처럼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이러한 것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그래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바이든과 또 중국과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북한 핵을 비핵화하는 길로 가야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만들 수는 있죠. 기술적으로. 예. 재배치는 미국이 해 주니까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핵을 생산한다. 만든다. 라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군사동맹 깨고 그러네. 우리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국제적 고립이 돼요.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 북한이 고립된 것은 그것 때문에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풍선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에서 무슨 김정은의 생존 전략이 분명해졌다. 동북아에 미친 개가 돼서 미국, 한국, 일본과 죽도록 맞서 싸우겠다는 전략. 이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말풍선하고 미사일 쏘고 우리가 대응 사격하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러한 막말은 이제 북한의 전유물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막말로 대응해 가지고 핵실험을 방지시킬 수 있습니까?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북한에 선제 타격하겠다. 지금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한 국제적이나 한미동맹, 한미군사동맹을 이해하는 집권여당의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은 보수층의 집결을 위해서 좋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김정은한테 경고를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는 당신이 김정은 당신이 만약에 공격을 할 이런 만지작거릴 때는 우리도 대비가 있다. 그 정도의 워딩이 좋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미일 군사 동맹 소리도 여권에서는 나오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 공조, 군사 협력 이런 외교적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자, 미국의 국무성, 미국의 NSC 보세요. 저렇게 도발하고 뭐 만약 핵실험 한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규탄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딱 깔잖아요. 우리는 즉 미국은 북한 당신들을 절대 침략하지 않는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지. 안 만들지도 못할 핵을 재배치도 안 될 재배치를 주장해봐야 뭐예요. 미친 개라고 김정은한테 공격해봐야 뭐예요. 김정은 미친 개인지를 몰라요? 난 도대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칭찬부터 하자는 것이 9.19 군사합의를 지금 깨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도 깨면은 안 된다. 협상을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 북한이 깨는 일을 하더라도 지금 깨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키면서 하지 마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권의 일부에서도 우리가 군사 합의를 깬다 하면은 북한에 구실을 준다. 그러니까 하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9.19 군사 합의를 했다고 해서 anything but 문재인?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인터뷰 중에 저희가 재인용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소 거친 발언이 있었는데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말을 그대로 뉘앙스를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엄중한 시기 때 지난 금요일에 최강시사에서 장성철 평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각 개편하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점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외교적인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사우디에 빈살만 왕세자, 왕세자 그리고 지금 총리 겸직했잖아요. 일본, 태국은 방문하는데 연내 우리 한국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석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친일이다, 친북이다.
이게 아니에요. 외교를 전짜 잘해야 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도 그런 보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임하고 당대표로 나온다. 예. 이런 걸 봤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한반도 위기가 있는데 안보 핵심 장관인 통일부 장관 그래도 이 정부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만약에 통일부 장관을 사임하고 당대표로 나온다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안보보다 가장 중요한 안보보다 당권 장악이 중요한가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거예요. 아, 역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당권을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승민에게 안 주겠다. 그런데 계속 1등 아니에요. 그렇죠. 여론은. 그리고 예. TK에서도 과거에는 유승민 의원을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다고 해서 배신자라고 했는데 계속 1등 나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안 되는데 당심에서 1등을 하는 나경원 전 의원을 고령화 뭐 저출산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더라고요. 이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비교적 호평을 받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차출론도 나오겠지만은 단일화 과정에 검토는 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한 정치의 품격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최강